음료란 개념 자체가 술 말고는 잘 없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분이 있거나 그러면 금방 얘가 발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금방 얘가 산패돼 버린단 말이야.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미국의 금주법으로 인해서 무알코올 맥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갑자기 드는 궁금증, 이게 맥주뿐만 아니라 술로 파생된 다른 음료들이나 뭐 다른 산업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급히 물어봤어요. 그 처음부터 첫 번째 와인, 와인으로부터 파생된 음료 좀 있나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콜라? 콜라입니다. 아니, 콜라는 탄산인데 와인이랑 뭔 상관이요? 탄산을 나중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콜라에 대한 그 생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원래 그 코카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코카콜라. 그 그리고 음료를 뭐를 넣냐? 와인을 넣었던 거예요. 네,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 시절에 이 병사들이 마시던 약간 몰핀 같은 진통제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역할 또는 이제 병사의 사기를 약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은 콜라가 실은 와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코카인에 중독 물질이 있고, 그치. 이 안에 알코올이 있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알코올이 이제 와인이 캐러멜 시럽으로 바뀌게 된 거지. 원래는 와인에 이런 코카인이나 등등등 섞었던 거네요. 맞아요. 술이었던 거네. 와인이었던 거예요. 실은 색도 보면 코카콜라 색 보면은 약간 레드 와인 닮았잖아. 그런 거야? 네, 레드 와인 닮았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늘 음료란 개념 자체가 술 말고는 잘 없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분이 있거나 그러면 금방 얘가 발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금방 얘가 산패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와인에 코카인을 넣어서 만들었던 그 음료 자체가 지금은 코카콜라 이름으로 바뀌어서 와인 대신에 캐러멜 시럽이 들어간 그런 음료로서 지금 바뀐 거죠. 예전에는 또 포도주 같은 게 주보다는 약간 주스 느낌으로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반 포도주스, 반 포도주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보면은 이 와인을 가지고 물에 타서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홍초 같은 개념. 그러네. 그러니까 물에 약간 와인을 넣어줌으로써 그 왜 물 자체 맛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또 해줬던 것이 또 와인의 하나 또 문화 중에 하나죠. 또. 와인과 와인에서 콜라가 나왔다, 콜라 연관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 유명한 술 있잖아요. 그쵸. 맥주랑 연결되는 음료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맥주의 레시피를 보면은 최초의 맥주 레시피는요. 지금 같은 메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막걸리 만들 때 기본적으로 뭘로 만들죠? 쌀. 그쵸, 쌀. 근데 고두밥. 밥이잖아요. 밥으로 만들었잖아요. 자, 서양에서는 그럼 뭐냐? 밥 대신에 먹던 그들의 주식이 있었죠. 빵이죠. 그러니까 빵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든 다음에 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바로 옆에 양조장이 있어. 그러니까 빵집과 양조장 같이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끓는 물에 넣어서 풀어지고 식으면은 식은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맥주가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문화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동유럽으로 이어지면서 먹다 보면 호밀빵으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호밀빵으로? 그러니까 주로 호밀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은 밥으로 막걸리 만들었잖아요. 동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는 먹고 나면 호밀빵으로 맥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이걸 크바스라고 하는데 크바스. 크바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유럽에 러시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쪽에서도 금주법 비슷한 게 나오게 됩니다. 잘 술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던 그 크바스라는
그 맥주에서 거기서 알코올을 빼죠. 무알콜 같은 거요? 그렇죠. 무알코올 같은 개념의 술이 나오게 되고 네. 그거를 러시아 국민들이 콜라 마시듯 마십니다. 콜라처럼? 네.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한국에 갖고 들어온 것이 바로 맥콜이에요. 아, 이거라고요? 네, 맥콜. 그러니까 맥콜은 독자 개발이 아닌 거야? 네, 독자 개발일 수도 있지만 이 맥락을 보면은 옛날에 빵으로 만들던 맥주의 문화에서 기인한 거예요. 신기하네. 물론 지금 빵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빵으로 만들지 않지만 그 자체가 그 크바스라는 호밀빵으로 만든 맥주의 기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알코올을 뺀 그 빵 맥주, 호밀빵 맥주를 국민들의 국민 음료가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맥콜 또 하나 보리탱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에는 맥콜 잘 팔리는 거예요? 그거 말이죠. 맥콜보다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있나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맥콜 같은 보리 탄산음료는 많이 팔죠. 그렇지, 보리 탄산음료. 보리 탄산음료. 한번 맛보고 싶다.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 보리 탄산음료, 맥콜이나 보리탱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 맥주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 보리탄산 음료가 어떻게 보면 보리탄산 음료고 다르게 보면 무알콜 맥주인 거예요. 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때는 무알콜 맥주인 거죠. 그렇게 되네. 예. 그러니까 콜라 같은 경우에는 와인 대신 지금 캐러멜 시럽을 넣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거지만 그렇죠. 맥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좀 맥주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맥주가 그렇고 지금 와인 맥주. 그럼 우리나라 거 술 있잖아. 우리나라 술 그 그냥 막걸리? 막걸리도 약간 영향이 받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걸리가 쌀로 만들잖아요. 쌀을 가지고 쌀에 있는 전분을 가지고 얘를 엿기름이라든지 넣어주면은 이 엿기름이 전분을 막 쪼개주면서 달콤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달콤하게 만들어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식혜. 하긴 쌀로 하는 거니까 그쵸. 식혜가 맞지. 식혜가 상당히 이 막걸리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고, 네네. 물론 식혜가 막걸리 영향을 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쌀을 분해해서 쌀의 단맛을 가지고 만들어낸 대표적인 음료가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이게 쌀로 만들었었나요? 쌀 중심이죠. 쌀 음료는 어떻게 쌀 보면은 중심. 그게 막걸리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쌀을 달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이 쌀을 당화시키는 과정을 가져가는데 그 당화시키는 과정이 막걸리랑 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막걸리의 무알콜인 거네요? 맞아요. 저는 아침 햇살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알콜 막걸리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 네, 무알콜 막걸리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음료 같이 주스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넣고 진행을 했지만 본질은 이 아이는 아직 알코올 발효가 덜 된 막걸리인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더 영양이 더 많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가 맥주. 아니죠. 와인. 맥주, 콜라는 와인에서 왔다. 와인, 맥주, 막걸리. 얘는 근데 100% 음료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밀키스. 밀키스는 얘는 뭐랑 얘기해? 전 생각이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거 아세요? 뭐요? 우유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우유가 달죠. 우유 안엔 유당이라고 있는데 유당. 기본적으로 6% 정도의 그 당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걸 발효시키면 우유를 발효시키면 치즈죠? 아니지. 그 당을 발효시키면 당을 알코올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말의 젖을 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몽골의 문화가 있죠. 마유주 문화. 맞아. 마유주 문화. 네. 네, 그 마유주 문화를 일본의 한 사업가가 눈에 딱 붙여서 이걸 거기에 착안을 해서 만든 것이 일본의 칼피스라는 라는 우유 탄산 음료인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유 탄산 음료를 만든 것이 밀키스와 암바사지. 그러니까 이 밀키스는 맥락을 따져가면은 바로 뭐다? 마유주라는 몽골의 젖을 발효한 술에서 나온 애예요. 야, 그건 전혀 몰랐다. 정말 이 부분이 좀 신기한 부분이 재밌는 부분들이고. 우유 탄산 음료가 그 전에 마유주. 우유를 술로 만든 거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몽골 가서 이 마요주를 먹게 되면 약간 꼬리꼬리한 거에 약간 좀 뭐라고 할까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 이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마시고 나면 또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인들이 그 나중에 유럽을 침공했었을 때 몽골 제국 때 침공했을 때는 이 마요주를 갖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이 마요주가 없었으면 몽골의 세계 정복은 불가능했다. 그 정도 라고 칼로리 얘기할 정도로 칼로리도 있고 알코올이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상하고. 이야 이번 아이템은 진짜 술자리에서 얘기하기 너무 좋다. 그래서 실은 이 밀키스라는 것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돌아왔지만 알고 보면 다 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밀키스는 전혀 의외인데요. 그럼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워낙 술 문화가 크니까. 그렇죠. 뭐 워낙 많긴 한데 뭐 유동단이 대표적인 거고 이제 약간 술 주정은 아니지만 술의 신의 이름을 따온 건 하나 있잖아요. 바카스. 그렇죠. 로마의 와인의 신. 그렇지. 바쿠스죠. 바쿠스가 우리나라에서 바카스가 돼. 그렇게 보면 진짜 인간사의 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네요. 나중에 이제 술이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도 많이 또 공헌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술 먹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 싸우는 거 술김에 싸운 거야? 뭐야? 술김에 싸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 나 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발언권이 세질 수 있지. 물론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신기하다. 자, 오늘은 술과 관련된 음료. 이게 술이었나? 술에서 왔나라고 할 정도로 재미난 음료들을 얘기했는데 우선 총평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술에는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 찬스들이 있고 술 속에는 다양한 정말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말고도 다른 측면을 더욱더 많이 봐주시면 술이 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삶의 질을 높여줄 또 멋진 아이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술자리에 뽐내고 싶은 사람이 이 콘텐츠를 꼭 봐라. 야 이거 하기 좋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